이재명 대표님이 연임에 성공하셨죠. 이대호 저는 일찍이다, 이찍이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다 까자. 사퇴하세요!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금투세 시행할 거면 시행하시라고 하세요. 나도 이제 지쳤어. 그 야식 잡설 주제가 오늘은 의미심장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의 메뉴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정치인들이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주로 단골 메뉴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섞이자, 그런 의미로. 나중에 섞이기는커녕 나중에 다 따로 골라 먹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연임에 성공하셨죠. 지난번 대선 앞두고 Y스트릿에 당시 우리 구독자가 10만 명도 안 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님이 저희 출연해 주셨었어요. 당시 김동연 후보님도 나와주셨었고,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이런 거는 아니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님은 고심하시다가 안 나오셨고, 심상정 후보님도 자본시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건 없다고 해서 안 나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금투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한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알려드릴 건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러려면은 여야가 비빔밥처럼 일단은 우리도 먹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비빕시다. 봐봐, 이게 잘 안 비벼져. 이게 정치처럼 잘 안 비벼지네 이게. 아이고 배부르다. 이재명 대표님이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서민 정책,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먹사니즘은 금투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1,500만 시대이고, 가구 수로 따지면 두 집 중에 한 집이 주식 투자를 하는 시대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월 초에 한국판 블랙 먼데이 터졌을 때 그 전주 금요일 낙폭하고 이틀치 낙폭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70조 원이 날아갔었거든요. 시가총액이. 물론 그중에 일부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증시가 떨어지면은 국민의 자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약 15%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문제예요. 다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금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먹고사니즘. 물론 이제 저희가 작은 채널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이 후보 시절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금투세 유예 혹은 금투세 완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강행하겠다는 진 무슨 의원님보다 훨씬 100배나. 그런데 이거는 유예가 아닙니다. 완화를 해서도 안 되고 일단 폐지를 해놓고 스톱을 시켜놓고 보완할 게 있다면 나중에 보완을 하고, 정말로 자신 있으시면은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때 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유예 2년 이거는 정말로 시장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고 괴롭히는 거고,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옆에다 혹덩어리로 계속해서 달고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지 돈이 나오는지 도깨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달려있는 그 혹이 달린 시장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절벽에다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자동차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절벽 끝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가 아니죠. 멈춰야 된다고. 멈추고 이 차를 문제가 있는지 AS 센터로 가져가서 입고를 시켜놓고 뜯어봐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이 절벽 앞에 일단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이 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밀리면 시동 꺼져서 누가 기어 중립으로 해놓고 밀어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폐지를 해놓고 다시 개복을 해서라도 수술을 한 다음에 정말 도입할 만하면 그때 시행하라는 게 맞지. 어떻게 유예만 합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죄송하지만 바보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금투세를 폐지를 시켜놓고 금투세를 물릴 만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그래 역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면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더라, 꾸준히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고, 그래 이렇게 우리 다들 부자가 됐는데 세금 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년 동안 코스닥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뭐라고? 마이너스 20몇 퍼센트. 27년 동안 나스닥이 14배 올라가는 동안. 물론 죄송합니다, 나스닥 형님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집니다만은,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만 27년 동안 코스닥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는다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당국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장에서 세금을 물리겠다? 국민들이 이거를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된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있고 지금도 압도적인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금을 낼 만한 주식시장으로 만들어 왔느냐, 그동안 뭘 하셨느냐라는 약간의 좀 원망도 있어요. 상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382조의 3, 그 상법 개정안 하나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민주당의 이용우 전 의원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안 했어. 상법 개정안. 근데 오히려 보수당에서 이걸 먼저 치고 나와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와서 상법 개정안 개정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민주당은 정권 잡았을 때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이번 정부에서 밸류업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정권일 때 뭐 했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친서민 아닙니까? 친재벌보다는 친서민에 가까우면 서민들이 투자하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정책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물론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저는 굉장히 아주 미달 점수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강제성 없는 게 통합니까? 그리고 밸류업 어차피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잘하는 거고 잘하는 애들이 우등생들이 모범생들이 인센티브 얻는 거고 결국은 못하는 애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으니 못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2,600개 상장 기업 중에서 한 2,550개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한 50개나 기업이 밸류업 잘 할까 말까 하는 거고 이게 진정한 밸류업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적해줘야 하는 건 누구예요? 꼴랑 구독자 이제 54만 명밖에 안 되는 Y스트릿이 지적해봐. 무슨 힘이 있어? 절대 다수당이 견제를 하고 왜 밸류업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 정도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더 세게 하자. 우리가 표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법안을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야죠. 친서민 정당이라면서요. 반재벌 정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반재벌과 반기업 정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친기업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본도 있습니다만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기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노동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당도 당연히 친기업 정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잘 돼야지 고용을 더 늘리지. 그런데 예전에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정의당 분들 저희가 그때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좀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섭외가 안 됐던 거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는 영원히 노동자 계급으로 남아 있어야 되나? 서민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동만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 왜 노동자는 자본가가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우리 사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401k처럼요. 누구나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의 성장 사다리를 어디선가 일부러 끊어놓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진짜 친서민 정당은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서민들이 같이 성장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친서민 정당이지 성장사 딱 끊어버리고 야 이거는 1대 99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1%만 적용되는 거니까 99%한테는 소용없는 얘기예요 라고 1대 99로 선을 가르고 편을 가르려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옛날에는 통했어요. 흑백 논리로 빨간색 파란색 좌우 분열 1대 99의 갈등 이게 옛날에는 통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그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관련 집회 열려서 저도 갔다 왔는데 중계를 해드렸죠 라이브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 연간 1억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라 전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거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당 지지자 분들도 시위하러 많이들 나오셨었고 그러면 왜 소액 투자자들까지 그 자리에 나갔는가? 왜 소액 투자자들까지 금투세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를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세게 얘기하나? 정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도 거의 표를 못 받았죠. 진보 정당으로서 이제 존재 자체가 되게 희미해졌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편협한 쪽에만 머물러 있었어. 진짜 노동자의 권익을 잘 챙겨드려야 하는 건 맞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데 너무 거기에만 머물렀었던 거야. 노동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앞으로도 힘들게 살 것만 같은 사람들, 또 앞으로도 힘들게 살아야만 노동자인 사람들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누가 공감을 합니까? 노동자도 자본가가 될 수 있고 노동자도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대호 저는 일찍이다 이찍이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직도 진짜로 일찍과 이찍이 어딘지를 몰라. 검색을 일부러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 기호 1번, 2번이 때때로 바뀌지 않나? 이게 뭐 정권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됐는지에 따라 그때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댓글에 일찍이네, 이찍이네 써놓은 게 한 10년 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그 댓글은 거기 남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왕 하는 김에 다 까자.
정치 성향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나 제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괜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로 저는 맹세코 정책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표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게 때로는 보수정당 사람일 수도 있고 진보정당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정말 우리 삶에 우리 동네 내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사람을 뽑는 게 투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정책이 어떻건 간에 나는 무조건 이쪽 편이야. 아무리 그냥 막 이상한 짓거리라도 난 너희들을 무조건 밀어줄 거야. 아니면 나는 무조건 이쪽 편이야. 그래서 막 편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무서워져야 돼요. 너네 금투세 정책에 대해서 스탠스가 이래?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해야지 정치인들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권에서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 중요해요. 일단 투사 이미지 강한 사람들, 말 세게 하는 사람들, 상임위에서 혹은 국감 같은 거 할 때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로 그 중앙 정치라고 하죠. 중앙 정치 그 중앙 무대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비례대표 막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영입을 합니다. 때로는 소방 분야, 때로는 장애인 분야, 때로는 기업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국회 끝나면은 팽이에요. 재선 안 줘. 비례대표로 와도 뭐 지역구를 줘야 되는데 심지어 지역구조차 안 주는 경우도 많아. 물론 그 개개인들의 의원님들이 경쟁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정책통이 정치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4년 쓰임을 다하다가 팽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책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재부 출신인데 어느 지역, 고향이 확고해서 지연과 학연으로 중앙정치에서 권력가와 끈끈하면은 그분들은 재선 3선으로 가. 원내대표까지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스터디 열심히 하고 정책통입니다. 막 나가서 토론 잘해. 입법 활동 정말 많이 해. 잘못된 법들 막 개정 열심히 해.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도 기억을 못해. 예를 들어서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메인 톱 뉴스가 정책이었던 적 기억하십니까? 안 해요. 근데 정치인들끼리 막 삿대질하고 싸웠다. 누가 무슨 망언을 했네, 욕을 했네. 헤드라인이 됩니다. 시청률 빵빵 뛰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도 우리는 정치보다 정책 위주로 다루겠다라고 했다가 조회수 폭망.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게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 폭망한다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최대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들도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고,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이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시죠? 증인, 그러니까 그 출석한 사람들이 답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석한 사람 답변하잖아. 그럼 내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되받아칠 능력이 안 되거든. 그래 계속 소리치는 거야. 답변하려면 끝나고 하세요. 제 시간이에요. 그럼 아니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답변할 시간을 줘야지. 아니면 시간을 좀 멈춰달라고 하든지. 계속 어떤 분들 있잖아. 사퇴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 있는 그 국감 불려나가시는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들어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의원실에다가 뭐 써서 내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Y스트릿에 좀 나와달라고 임광현 의원님, 금투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신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섭외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채널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기 뭐 방구석 유튜브 아니야 54만 어디다 갖다 비비냐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저희 구독자 10만 명도 안 될 때 나와주셨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의리로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정책 보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정책 보고 뽑을 거예요. 솔직히 그 진모 의원님은 제가 섭외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이게 토론으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잖아. 토론이 안 될... 여기까지. 빅테크 기업들도 사업 영역 간의 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기업이 오프라인 서비스 산업과 O2O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빅 블러의 시대거든요. 선을 딱 나누듯이 자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저는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분명히 보수 정당인데 밸류어 먼저 치고 나오는 거 봐봐요. 그거 기업 경영자들을 학을 떼는 거거든요. 상법 개정하재. 그 재벌 입장에서 기존의 경영자 단체에서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수 정당에서 치고 나왔어요. 먼저. 왜? 굉장히 달라진 거죠, 시대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나오는 공화당, 카멀라 해리스가 나오는 민주당.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통적인 뭐 보수와 진보 이 영역에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이분들은 중도로 확장을 해야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확장을 해서 진보가 보수표를 가져가고 보수가 진보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더 나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정책 관련된
정책 공약집이 선거 때만 맨날 집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가 뭐 어떻게 했다고 역 위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게 바로 나라고 막 그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진성준 유임됐답니다. 유임됐다고? 답이 안 나온다. 아유 몰라 알아서들 하시겠지 뭐. 설마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유임 소식 때문에 코스피코스닥이 밀리고 있을까? 아유 설마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줘. 막장으로 갑시다. 우리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금투세 시행할 거면 시행하시라고 하세요. 나도 이제 지쳤어. 는 농담이고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만 어우 정신이. 제가 이 메시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투세 시행해도 나라는 안 망할 겁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금투세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겠습니까? 금투세 때문에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겠습니까? 개인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솔직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한 3번만 터치하면은 내가 가진 전 자산을 미국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들은 아이 그래 국장 됐다 희망 없다. 다 접고 미국으로 가자. 끝.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갈밭인 축구장에서와 토트넘처럼 멋진 EPL 축구장에서 똑같은 축구장 사용료를 낸다면 어디 가서 공을 찰 것인가? 바보가 아닌 이상 EPL 구장에 가겠죠.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겠죠. 직장도 한국에 있는데. 근데 투자 자산은 그냥 핸드폰으로 몇 번만 두드리면은 나라 밖으로 다 옮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해외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다지 IR로트에도 해외 기업들 간혹 넣고 이 와이즈 클럽에도 해외 기업들 세미나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투자를 공부해야만 하는 시대이고 그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또 엄청난 트리거가 되면서 촉발이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금투세 시행이 되면 주식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미국 주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절반이 뭡니까? 한 70%는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은 그냥 이렇게 현금 갖고 있다가 폭락했을 때 한번 들어가 뭐 이래야지. 소는 누가 키울 거냐는 얘기는 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그러면 기업들은 자본 조달 창구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이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산업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은 이제 그 혈맥이에요. 혈맥. 피예요. 피. 피가 말라가면은 뼈와 근육, 살은 어떻게 됩니까? 다 괴사하는 거예요. 그냥 몸져 눕는 겁니다.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데 금투세 뭐 시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개인 투자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협박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가겠죠. 왜? 돈의 흐름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니까. 반대로 저는 지난번에 금투세 집회 나가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남녀노소가 많이 있었는데 아 진짜 저 사람들이 애국자다. 그렇게 꼬라박고 그렇게 많은 대주주의 전횡과 이상한 유상증자와 이상한 합병과 이상한 뭐 물적 분할 이후 재상장 쪼개기 상장에 뭐의 횡령 배임에 뭐 거래 정지 이런 거 당하면서 왜 아직도 국장에 투자하고 있을까? 바보 아니면 애국자다.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일부 정치인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도 애국심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그나마 있던 애국심도 이 자본주의 앞에서 더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위해서 삽이라도 들고 뛰쳐나가야겠습니다만 돈의 흐름은 훨씬 더 냉정하다.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금투세를 시행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장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제 혜택 줘야 된다고. 당뇨금 줘야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처럼 국장 투자 보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 세계 최악의 주주 환원에 세계 최악의 밸류에이션에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민주당에서도 임광현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의점 알바생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낸다. 그분은 이제 국세청 출신이시니까 평생을 세금 걷는 일에만 몰두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당연히 근로소득이 생기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 중에서 33.6%가 근로소득세를 사실상 안 냅니다. 당장 내더라도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3분의 1은 일단 세금을 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니까 최소한의 생활이 돼야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 월급날이 됐는데 계속해서 임금 체불이 돼. 근데 나라에서 임금 체불을 해소를 안 시켜줘. 도와주질 않아.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사장님이 야 너는 시간당 3,000원만 받아. 그래도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을 안 해줘. 지켜주질 않아. 그런데 너 근로해서 월급 받았으니까 세금은 내래. 그리고 또 하나. 밤에
편의점에서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막 강도가 들어와. 있는 돈 다 내놔. 너 어저께 월급 받았지? 돈 내놔! 이러면서 돈을 뺏어가. 다음 달에 또 돈을 받았어. 근데 길 가다가 소매치기를 하다 돈을 또 훔쳐가. 누가 뒤에서 퍽치기를 해서 돈을 또 훔쳐가. 그런데 야, 너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월급 받았으니까 세금은 내야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라고 이게 반복이 돼.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아무도 지켜주질 않아. 그러면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맞아요. 저 월급 나왔으니까 세금은 내야 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있어야죠. 라고 합니까? 그런 인프라가 최소한의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면 그때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거고 임금 체불을 국가가 대신해서 받아주거나 먼저 지불해주고 구상권을 청구 이런 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이게 없어요. 상법도 그지 같고 소액주주를 누구도 지켜주지를 않고 밸류에이션도 그지 같고 기업들이 상장할 때만 자본을 쪽쪽 빨아들이고 상장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도 안 해. 주주 환원도 안 해. 세계 꼴찌 시장에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선진 시장 제도입니다.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소득을 페어한 시장에서, 공평한 시장에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투자만 반복하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돈을 버느냐. 그게 아니라 어쩌다 운 좋아서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거래정지를 피했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유상증자를 피했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물적분할 재상장을 피했어.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은 자본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걷는다. 어불성설인 거죠.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까지인 거를 1억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 몇 %만 내는 극소수만 영향을 받는 금투세입니다. 라고 여론을 호도를 할 겁니다.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고 예전에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원래는 금투세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었는데 반발이 커지니까 5천만 원을 늘렸죠. 그러고 나서 얼렁뚱땅 이거를 국회에서 처리를 해버렸고 물론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한 거였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1억 원으로 키워주겠다. 반대로 돼보면 나중에 이 1억 원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강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종합소득세로 구분이 되는 이자 배당 소득 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강화된 것처럼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국민을 1%와 99%로 편가르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이제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데 속지를 않습니다. 거래세를 낮춰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투세를 시행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드리겠습니다라고 회유를 하는데 이거는 회유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거래세가 낮아져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빈도 매매하는 사람들. CTA 펀드, 알고리즘 매매하는 그것도 거래소에다가 뭐 미국 같은 게 그렇게 한대요. 대체 거래소에다가 전용선 깔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막 얘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막 광섬유 케이블 쫙 깔아놔갖고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거래가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 근데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도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해갖고 수익을 내보자 라는 게 그런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그런 CTA 펀드들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 거래세 인하의 혜택은 거래 규모가 많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는 그냥 금투세 내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도 연간에 6조 원 정도 거칩니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될 때, 거래량 폭증할 때는 10조 원 이상도 거칩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지금 뭐 국회에서도 예상을 하는 게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안팎? 1조 5천억 안팎? 그리고 만약에 기본공제를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까지 높인다. 그리고 부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해외로 투자 자산을 옮긴다. 그리고 가족들로 증여를 통해서 기본공제를 4인 가족이 4억까지 높여놓는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낼 사람도 줄어들고 금투세 세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수가 1조 원도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1조 원도 안 되는 금투세 세수 높이겠다고 10조 원에 이르는 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겠대.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거나 정말로 나라 세수를 걱정하는 게 아니 진짜로 어떻게 나라 세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금투세를 시작하고 거래세를 없애자, 거래세를 줄이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건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벌써 8월 말입니다. 2024년도 12월, 11월, 10월, 9월 한 4개월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은 엄청난 또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되냐 안 되느냐. 물론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과 한동훈 대표님이 뭐 여야 간에 먼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정책,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보자 뭐 이런 이야기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금투세도 넣으셔야 된다.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하셔야 된다. 자신 있으시면 폐지부터 해놓고 본인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시행하시면 되겠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바지가 흥건해졌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조금이라도 이 야식 잡설이 그리고 저희 YS트릿이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겠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뿅!